3.1절 광화문 집회에 모이는 국민의 의지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죠. 이 모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희생하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탄핵 사건, 그러니까 사기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게 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건 단 한 장의 조작된 메모 때문이죠. 한 줄의 가필이 대한민국 운명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라고 몰아가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 가짜 메모, 이 메모는 거짓입니다. 이 메모의 배후에는 박선원이라는 자가 있고요. 그 뒤에는 문재인의 체제 전복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최대 간첩 조직이다 라는 말이 딱인 것 같은데요. 오래 묵은 간첩, 그리고 그 간첩을 비호해왔던 문재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따로 다이렉트를 받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상황 이거 맞냐? 그러니까 마지막 탄핵 심판대에서 이 김계리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간첩들의 활개를 피고 작업질을 했던 상황들을 줄줄줄 읊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뜨악했었는데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듣기만 듣고 생각만 해도 괴로운 세상인데 이거 맞냐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간첩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 변론 기일에 이 A4 용지 77페이지에 1만 9천 여자를 담은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간첩을 잡지도 처벌도 못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정말 이 부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들에 드러나는 이 간첩 의혹의 사람들을 또 읊어 보면요. 결국은 양산 책방 할배가 튀어나온다 라는 겁니다. 때려 죽일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탄핵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문서는 바로 홍장원의 메모였습니다. 홍장원의 좌파 뿌락지 실체가 들통났죠. 12상 비상계엄에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경질되고 12월 6일에 해임됩니다. 그러자 홍장원이 체포명단 메모다 라면서 펼쳐내고 검찰을 찾아가죠. 이 메모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사건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증언자로 나온 홍장원, 이 메모가 오염됐다라는 것이 증언의 번복으로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고 이 원본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이 가필되었다라는 홍장원의 문서가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를 필적 감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던 딱 그대로였습니다. 일부 가필된 부분이 박선원의 필체와 일치한다라는 것으로 확인됐죠. 필적 감정을 수행한 전문가는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5년간 근무하면서 1만 7천 건 이상의 감정을 수행한 베테랑이다 라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뢰성이 높은 전문 기관에서 이 필체는 박선원이다, 동일체다 라고 감정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홍장원의 메모는 조작됐다라고 밝혀졌고 박선원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박선원의 거짓말, 이 민주당과 짜미짜미가 된 탄핵 공작이다라고 국민들은 파악할 수 있죠. 박선원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증거로 홍장원의 메모를 공개했고 12월 1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원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홍장훈의 원본 메모가 나왔죠. 6줄의 심전도체. 그것이 1차, 2차, 3차 메모로 발전했다라는 건 진화설을 박살내는 거죠. 창조설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홍장훈의 메모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몰아가서 탄핵까지 만들었죠. 이 홍정훈 메모에 박선원이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휴대폰 꺼내들면서 만난 적도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상 신성범 의원에 의해서 박선원과 홍정훈이 실제로 통화를 하는 사이다라고 내역까지 공개된 상황. 그러니까 박선원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빨갛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박선원이요,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을 회유해가지고 탄핵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습니다. 여기도 메모도 박선원, 곽종근도 박선원이다라는 거죠. 공작의 대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박선원이 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자체를 내란 사건으로 조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박선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CIA 신고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유가 CIA 신고 대상으로 올라서 막 붐을 일으킬 때 제 게시판에 박선원이 대한민국 친북 주자로 가장 CIA 신고 대상 1순위다. 많이들 신고를 바란다라면서 제가 정리를 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계속 축적을 해서 지금 이제 CIA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미 CIA는 이 박선원을 대한민국의 고정 간첩으로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박선원은 문재인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과거에도요, 반국가 활동과 북한과의 연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인간입니다. 과거의 간첩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5년에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를 해가지고요. 징역 2년 6개월 깜빵 살고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입니다. 1심회 간첩 사건에서 북한과 연계된 반정부 조직 활동이 적발이 됐는데요. 요때 노무현 정부가 나서서 사건을 무마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신성시하고 그동안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상을 깬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추모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환상을 깨버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파고 보면요.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무현 있을 때 문재인이 함께 했었죠. 노무현이 이 박선원을요,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으로 넣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고요, 국정원 1차장으로 박선원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원을 꽂았다. 그리고 반민주투쟁을 했던 박선원을 그 자리에 꽂았다라는 건 고정 간첩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온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같은 공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요,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 그때 서해 NLL 포기했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관련 문구 삭제하는 등 북한을 대변하는 협상을 주도했던 게 박선원입니다. 국정원 내부에서요, 대북 첩보망을 해제했고요, 북한으로 국가기밀을 완전 넘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박선원이 북한에 넘겼다라는 그 방대한 양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차실 건데요. A4 용지로 80장이 아니고요, 80만 장이다 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죠. 박선원의 혐의가 분명히 반국가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이다 라고 생각한 국정원 내부에서 이 박선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잘렸다라는 건 이 노무현 정권도
거대 간첩 조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이죠.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앉히고요. 이 박선원을 국정원 1차장에 앉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박지원을 그냥 이제 빙다리 핫바지 같은 느낌으로 좀 앉히고요. 실제적으로 반국가 행위,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이 국정원 1차장에 앉힌 박선원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에게 넘긴 USB 뭐가 담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3급 기밀들이 담겼고 최근에는 한강 해독까지도 담겨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 요런 거 꼭꼭 담아서 넣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봤을 때 저는 박선원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박선원이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문재인 보호 아래 국정원 내부에서요. 북한 감시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보망도 무력화했죠. 그리고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휴민트, 우리가 스파이다라고 하죠. 그거를 넘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7 영화를 보면요. 이 휴민트에 대한 자료를 넘기면서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정보의 가치가 엄청나죠. 누군지 모르는 이 비밀, 그러니까 007 같은 사람들이 정보가 탈취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국가에서 자산을 잃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산. 그대로 넘겼다라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국회의원 명단을 북에 넘겼다라는 내용도 밝혀졌죠. 그거와 똑같이 대북 정보 자산을 넘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총 종합해 보면요. 박선원은 문재인의 체제 전복 계획의 핵심 인물이다라는 것이고 반국가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향할 총구는 박선원에게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간첩의 최대 조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 박선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을 돌아보면 그 말이 딱인 걸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취하셨겠죠. 국정원에 그리고 감사원에 내용들을 보고를 받으면서 아마 이 박선원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면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깜빵 가기 싫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본인이 조기 대선판 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어마어마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비상계엄 형식을 빌려서 대국민 호소다라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요.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야당의 탄핵 소추를 정략적 선동 공작이다. 내란죄 공작 프레임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으로 민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석방됐다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라고 비판을 했고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체제 전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문재인 정권 때 딱 틀을 만들어 왔고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그들이 완벽히 결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라는 거죠. 3.1절 광화문 집회에 모이는 국민의 의지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